1946년 사람들은 우주에서 온 최초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위성 지도는 최근에야 등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GPS 내비게이션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 남자가 1502년에 최초의 위성 지도 같은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사람은 작은 이탈리아 마을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다빈치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알아볼게요. 이탈리아에서 유명인이었던 체사레 보르자는 레오나르도를 작은 마을 이몰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구조를 주의 깊게 연구하기를 원했고 레오나르도에게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지도는 다소 어설프게 그려졌습니다. 아무도 축척으로 정확한 거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용, 장미, 아름다운 성, 산맥, 꽃 같은 것으로 지도를 장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지도는 장식을 위해 벽에 걸기 위한 그림에 더 가까웠어요. 하지만 체사레 보르자는 가장 실용적인 지도를 원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평면 도법 지도를 만들었고 이것은 지도 제작 세계에서 혁명적이었어요. 이 마을의 위성사진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도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는 모든 골목, 거리의 굴곡, 도로, 그리고 건물의 크기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연필, 자, 나침반, 그리고 직접 만든 몇 가지 발명품을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손으로 해냈어요. 그는 주행기록계와 자기 나침반을 들고 길을 걸었어요. 주행기록계는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차에는 이 장치가 있어서 몇 킬로미터를 운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회전하면서 케이블로 거리를 측정하는 큰 바퀴를 가지고 거리를 걸었어요. 자기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결정했죠. 또한 원 안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솔라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는 각 거리가 어떤 각도로 꺾어지는지, 교차로의 둘레가 얼마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집과 길 사이의 거리를 이해했어요. 그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확한 축척으로 지도를 그렸죠. 그는 또한 피렌체 인문주의자인 레온 알베르티의 발명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극좌표로 원 안에 넣을 수 있는 지도 제작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 도시의 중앙광장은 나침반의 주요 방향인 8개의 직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마을을 8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블록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계산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작은 건물들도 놓치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이 지도를 이용해서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500년 이상이 지났지만요. 구글 지도와 레오나르도의 그림에 있는 이곳을 비교해보세요. 물론 지난 500년 동안 지어진 패스트푸드점이나 고층 건물은 없어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의 행글라이더와 오르니톱터처럼 보이는 비행기의 상세한 이미지를 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의 여러 비행장치 중 하나일 뿐이에요. 1480년대에 그는 공중 나사를 그렸어요. 레오나르도는 모든 현대 헬리콥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두꺼운 천으로 된 나사를 그렸어요. 물을 밀어내는 배의 프로펠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공기를 밀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비행 오르니톱터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새를 연구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라는 책을 썼는데 새의 비행에 대한 물리학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의 날개와 비슷한 장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고안해낸 후 레오나르도는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그가 낙하산 그림을 그리도록 자극했죠. 이 발명품은 리넨 천과 나무 기둥 뼈대로 구성됐어요. 전체 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은 중앙의 맨 아래에 위치해야 했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도록 고안됐어요. 2000년 6월 영국의 한 낙하산 전문가가 레오나르도의 그림에 따라 낙하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빈치 낙하산을 만들어서 열기구를 타고 3,000m 높이로 올라갔고 레오나르도의 발명품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5분에 걸쳐 부드럽게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만약을 위해 여분의 낙하산을 하나 더 펴고 착륙했습니다. 어느 날 레오나르도는 특이한 석궁 모형을 그렸어요. 여객기 크기의 거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기만 제외하고는 보통 석궁과 차이가 없었어요. 다빈치는 투석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석궁은 파괴력을 가진 거대한 바위를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계획을 현실로 실행하진 않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북 중 많은 것들이 분실되었다가 195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복잡한 장치의 상세한 그림이 발견됐어요. 세심한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대 계산기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다빈치는 그걸 1502년에 발명했어요. 자체 지지교량이 뭔지 아시나요? 가지고 다니면서 별도의 장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땅을 파거나 다리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하죠. 현재는 이 발명품이 간단해 보이지만 15세기에는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다빈치는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강과 저수지를 건너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이 다리를 생각해냈어요. 다리에는 나무 부품만 있을 뿐 나사와 다른 금속 고정 장치가 거의 없었어요. 다리 양쪽에서 동시에 같은 압력을 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빔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레오나르도의 발명품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종종 주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만의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1495년 그는 기사의 갑옷을 입은 기계 로봇의 상세한 도면을 그렸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기사는 앉을 수 있고 머리를 움직이고 칼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는 인체의 해부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뼈, 근육, 관절의 구조를 연구했고 비슷한 것을 만들기로 했어요. 다빈치는 인간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복잡한 기어 및 도르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 로봇 전문가가 2002년에 다빈치의 그림을 바탕으로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빈치는 500년 전에 많은 현대적인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주식 카트, 즉 자동차였어요. 연극 소품으로 제작됐죠. 나사 스프링 덕분에 자동차는 밀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과 핸들을 이용해서 운전자는 기계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엔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훌륭했습니다. 다빈치는 항공, 육지는 물론 물에 관련된 발명품도 만들었어요. 그는 액체의 성질과 수중 해류의 구조를 연구했고 최초의 잠수복을 디자인했습니다. 얼굴 마스크, 안경, 그리고 안에 강철고리가 달린 긴 갈대 호스가 코에 부착되어 있는 가죽 점프슈트는 다소 이상해 보였어요. 그는 여러 가지 버전을 생각해냈어요. 그중 하나는 표면에 떠있는 공기 실린더에 호스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는 침입한 배를 은밀하게 공격하기 위해 이 잠수복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줍니다. 이 그림과 함께 거울에 비친 글씨체로 종이에 많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인체의 비율을 묘사했어요. 그는 턱 끝에서부터 두개골 윗부분까지의 길이가 몸 전체의 10분의 1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오나르도의 인체 비례도는 인간의 이상적인 해부학을 보여줘요. 그림 속 남자는 원과 정사각형 안에 놓여 있어요. 다빈치는 인간이 기하학적인 모양만큼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어쨌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그림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